다음 내용은요. 김남국 변호사. 글쎄요. 학교에서 여고생의 교복이 없어지는데 범인을 CCTV로 잡았어요? 네, 지금 저희가 보시고 있는 이 CCTV 영상이 아침 한 6시경 여고생들,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하기 전입니다. 이 우산을 들고 있고 굉장히 좀 작은 체구의 어떤 용의자가 지금 교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범인입니다. 네, 범인이 이제 다행히 이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범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도주를 해서 학생들과는 마주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고 나서 보니까 귀중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복이라든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체육복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두 벌만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크게 의심하지 않았을고 뭐 신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많은 교복과 체육복이 사라져가지고 결국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저기에 나오는 저 용의자를 특정해서 체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.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여자로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CCTV만 보면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면 남자인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저런 상태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비를 서시는 분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. 저 사람이 주로 학생들이 그 등교하기 바로 전 새벽 6시쯤 와서 사물함을 뒤져가지고 여학생들의 물건들을 훔쳐가는 거예요. 특히 뭐 교복, 향수, 물건 이런 것들을 훔쳐간 것 같아요. 자기 집에 얼마나 많이 훔쳐갔든지 경찰이 나중에 가서 잡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2상자 분량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3번 정도 온 걸로 지금 지난해 3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뭐 사물함을 뒤져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져갔는데 좀 이해가 안 되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저게 무슨 뭐 특별히 남자인데 30대 남자인데 여성 교복, 그다음에 체육복, 향수 이런 게 특별히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. 아니니까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성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집착해서 뭔가 저런 걸 여성의 뭐 속옷을 훔친다든지 이랬을 때는 도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단순히 이거는 훔치는 문제를 떠나서 혹시나 저런 분들이 나중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아니면 관리가 안 되면 성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. 그래서 이번 사건은 그냥 단순히 뭘 훔쳤다는 걸 넘어서서 저분에 대한 어떤 좀 검사 같은 걸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. 이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. 그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었던 걸로 경찰이 또 밝히고 있거든요. 그럼 이거는 약간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경찰 얘기를 들어보고 최 박사님한테 어떤 본인인지 좀 여쭤볼게요. 성도착증제 환자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물질이나 물체, 옷 같은데 특히 이제 저런 경우에는 이제 로리타 콤플렉스라고 해서 젊은 여성들의 속옷이나 이런 데 또는 옷에서 복장해서 성적 쾌감을 얻는 변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. 혼자 극복하기가 어려워요. 알겠습니다. 네네.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.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.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꾸 없어졌다고 이제 신고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CCTV를 검색해서 봤어요. 받고 보니까 뭐 학생풍에 뭐 교복 입고 나오는 애가 나오는데 조금 뭐 이상하다 해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한 거죠. CCTV 확인해서 보니까 뒷모습은 좀 여자 같아 보이지만 앞모습은 좀 여장 남자고 그렇게 보이거든요. 지나가면서 그 학교 교복을 봤는데 그 교복이 굉장히 이뻐 보여가지고 훔쳤다고 합니다. 교복이 이뻐 보여서 훔쳤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수두룩하다는 게 이게 병이라는 말씀인 건가요? 그렇죠. 그 특정한 이제 물질이나 이제 물체 아니면 옷 같은데 이제 패티시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그래서 요즘에도 온라인상에서도 특정 이제 여성들이 입었던 옷 특히 뭐 냄새가 더 심한 옷에 또 집착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학생들의 교복이나 옷에 집착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이 어떤 성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걸 통해서 대신 만족하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저거를 끙끙 앓다 보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심리치료를 반드시 해야죠. 근데 이 점에서 일단 구속이 되는 사유입니까? 이 정도면?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외국 같으면 구속이 당연히 됐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성범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패티시즘이나 아니면 뭐 아동 포르노 소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수집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. 뭐 성희롱으로 나가고 성추행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성범죄 정말 성폭력까지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그냥
이제 처벌을 이게 그냥 이 사람한테 벌금형이나 이렇게 내면 이 사람은 이거 못 고칠 거예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.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둬둔다고 수감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네. 우리나라 이제 교도소도 이제 선진화되면서 일정 부분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게 세 차례 범행을 하고 수십 벌 훔쳤다 이러면 법원에서 뭐 짧게라도 수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화할 그 시간을 좀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모르겠어요. 또 이제 초범이고 이렇다고 하면 실제로 예. 이제 그냥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